반갑습니다. 불단에 올라온 과일 종류가 바뀌었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계절이 변했구나. 물으실 거 없으시죠? 처음에 지금 본문을 시작한 게 고해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고해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왔는데,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카메라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요 오른쪽에 지금 네모칸의 제일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홀로그램으로 찍은 거, 또 이쪽에 끄는 건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다. 어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열은 없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감이 있는데 그 오감으로서 밖의 사물을 인지하는데, 박쥐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쏴서 사물의 형태와 그 모습을 보고 인식을 하고, 쥐가 나와 있는 모습은 지금 뱀이 열화상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있는 개가 있는 거는 개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 다 흑백으로만 인식을 한다. 오징어는 소나를 쏴서 인식한다. 사물의 형태를 인식할 때. 여기에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우열은 없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의 형식대로, 그의 구조대로 보고 있을 뿐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밖에 있는 그 사물을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 있는 사물을 인식한다.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물은 내가 그렇게, 이 보는 자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형식화해서 구조화해서 보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밖에 있는 사물이 실제로 그게 빨간 것인지 파란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둥근 모양인지 세모진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조화해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성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형태, 인식의 형식, 인식의 구조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18세기에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벌써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법국에서 이미 초기 때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마음이 모든 걸 지어내고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또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불교에서 여러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해놨지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 마조 스님 걸 해놨는데,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3개가 전부 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일 뿐인 것이고, 여러분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형상에 의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은 마음 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무엇으로서 드러내느냐? 그 형상으로서 드러나. 밖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형상으로서 마음이 드러나. 이게 뭐예요? 죽비.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고 매끄럽고 여기에 매듭이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죽비 이것이 이렇게 매끄럽고 길고 매듭이 있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것이
바깥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어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어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내서 보고 있는 것으로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형상에 의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왕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밖에 이것이 실제로 있고 그것을 내가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지어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칸트가 하는 얘기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 말이에요. 형상에 의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가 모든 건 마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자이고 마음이 창조자이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다 내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게 마음이 이렇게 지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창조자이고 마음이 모든 걸 다 그려내는 주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 제일주의야 또. 어떤 마음의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있는 그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하고 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이유로 빠져버린다니까.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대로 빠져버리면 지난주에 서양 철학이 인식이 주인이고 이상적인 이데아가 있다라고 여기고 그 이데아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온다라고 여기는 그 사상의 조류가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독단주의에 빠진다. 독단주의. 경험의 바탕을 준 철학 사상은 회의주의에 빠져. 왜? 너 다 실험도 안 해봤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회의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데아가 있어서 신이 있어서 이 신으로부터 나온 그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은 늘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 용납치 못해. 그래서 독단주의에 빠져. 마치 모든 건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절대자이고 창조주의인 걸로 이렇게 여겨버리면 서양 철학의 독단주의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마음이 모든 거에 앞서서 마음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색성향 미촉법 아시죠? 육경과 아니 비설신의 육경이 서로 부딪혀서 이게 인연관계가 잘 어우러져서 그 다음에 육식이 일어나. 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의식까지. 의식, 심의식 요 세 가지를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경계를 보고 일어나. 경계를 보고 일어나요. 근데 이 경계를 보고 일어날 때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칼을 가지고 칼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볼 수는 없어. 아까 처음에 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 그 자체는 찍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카메라의 성능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카메라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몇만 화소가 되어 있는가 보면 그 카메라의 성질이 나오죠. 카메라의 성능이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찍어놓은 거니까 그 찍어놓은 사물을 분석해 보면 결과물을 보면 그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죽비 이렇게 이해했죠? 왜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죽비 이렇게 이해한 거는 우리가 비슷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죽비 이렇게 얘기해. 저 꼬마한테 얘기해봐. 꼬마한테 얘기하면 이게 뭐니? 그러면 막대기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한테 물어봐. 개한테 야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개가? 멍 했겠지. 왜? 우리하고 지은 업이 달라.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봐.
죽비인지 모르는 애는 막대기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비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비추어냈대. 이걸 뭘로 비추어내? 죽비로 비추어내. 형상에 의해서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진의 픽셀을 보면 이것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마음이 지어낸다고 해서 마음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요거를 비추어내는 것이지, 경계를 감각기관이 보고 그것을 마음이 인식하는 틀로서 본다, 형식으로서 본다, 구조로서 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는 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흘러왔어요. 고가 없는 상태를 행복의 상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고가 없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야. 근데 고가 소멸된 상태를 행복의 상태라고 한번 말을만 바꿔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스콘 릴리어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옆에 적어놨는데, 스콘 릴리어펠트는 미국의 심리학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행복은 크기가 아니고 빈도다. 요 스콘 릴리어펠트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살님한테 비싼 거 한 번 사주는 것보다 싼 거라도 좋은 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행복의 척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 했어요.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조건,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 그 객관적인 조건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아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적 조건이 안 되더라.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서 좌우된다고 하는 믿음. 우리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하고 취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나면 중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중학교 갈 때 또 학원 가 있는데 또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또 좋은 데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고 나면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대학 가고 나면 또 취직을 또 좋은 데 해야 되고, 취직 좋은 데 하고 나면 또 배우자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계속 달달달 볶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뭔가 좌우된다는 이 믿음, 이게 행복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래. 제일 큰 착각이래. 그러니까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미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에요. 결론이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절대 좌우되지 않는데, 물론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돈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지. 근데 돈은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없으면 생명의 위협도 될 수 있어요. 비타민 부족하면 비타민 결핍으로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필요 조건에 의한 그 정도의 최소한 것만 딱 충족되고 나면 비타민은 싹 빠져버린다며. 네. 돈이 그렇대요. 재화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빈곤을 탈출할 정도의 먹고 사는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은 그걸 딱 뛰어넘으면 이 돈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래요. 모든 나라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빈곤을 탈출해야 돼.
기본적으로 가장 생존의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돈이 그렇게 행복을 만드는데 크게 좌우지우지 하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좀 생각을 좀 바꿔라. 의미를 좀 찾고 살아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생각을 좀 긍정적 생각을 좀 해라. 그 다음에 네 생각을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안 바뀌니까 하는 지금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안 바뀌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해보면 여기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손이 뚝 부러졌어. 손가락 뚝 부러진 사람한테 너 손가락 안 아프다고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없냐고. 안 돼, 안 돼.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한테 너 생각을 좀 바꿔라. 이렇게 하면 안 바뀌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의미를 찾아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의미를 찾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런 말들을 정말 무의미한 말들 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면서 썩내고 욕하고 짜증나고 이러면 뉴스를 보지 마시라고. 내년에 총선에 나갈 분들 아니면 뉴스를 보지 마. 아예. 괜히 뉴스 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말고, 경계를 바꿔요. 아까 육경, 육식 이랬잖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틀이 아직 바뀌지 않아.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어떻게 경계를 바꿔. 사람들을 만나. 그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요. 기분 전환이 안 되면 집에 있지 말고 카페를 가. 스벅에 가서 사람들 하고 있는 거 구경이라도 해, 가서.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전거라도 타. 가을날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 타, 가서. 저기 계족산 가가지고 맨발로 산이라도 좀 걸어. 예? 뮤지컬도 보고 오페라도 봐. 뮤지컬 보고 오페라 볼 돈이 없어. 그러면 길거리 버스킹하는 음악이라도 들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요. 미술관 돈 내고 들어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무료로 하는 가서 미술품이라도 봐. 이렇게 경계를 바꿔, 경계를.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밥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행복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기분이 좀 별로 썩 좋지 않고 몸도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리고 이러고 그러면 가서 좀 걸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치고, 골프 칠 능력이 안 되면 파크볼 하시고, 파크볼 최고래. 계속 할 수 있대. 부킹 안 해도 되고, 채도 필요 없고 딱 망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경계라도 바꿔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진정을 좀 시키고, 기분 전환을 좀 시켜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계속 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 이제. 맛있는 거 계속 먹어줘야 되고, 좋은 거 계속 봐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 경계를 계속 바꾸다 보면. 경계를 따라가면 계속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니까. 요는 경계를 계속 바꿔야 되고 경계를 계속 얻어야 된다는, 바깥 것을 계속 얻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인식의 구조, 형식의 틀
이런 틀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부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카메라 비유한 것처럼 카메라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것, 카메라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건 카메라 자체를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찍힌 사진을 보고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고 경계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그 경계 그 자체를 분석해서 내 마음이 어떤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경계를 쫓아다니면 경계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죽비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비로 본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어떤 경계를 보고 이 경계를 바라다 볼 때 내가 요거를 마음에 들게 보고 혹은 마음에 안 들게 보고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혹은 마음에 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본다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사고의 틀 자체를 그대로 두고 밖의 경계만을 바꿔서는 우는 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계를 보고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틀 자체를 지금 깨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사고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사유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틀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 근데 계속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감을 위해서 그 만족감을 위해서 계속 경계만을 바꾸고 쫓아가다 보면 이 틀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볼 때 그 경계를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틀거리 자체가 본래 틀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돼. 근데 이 들여다보는 방법은 경계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괜히 쓸데없이 지관과 정해를 통해서 마음을 바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를 이루는 16단계가 있는데 그 16단계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증장하는 단계가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 왜? 이것이 진땡이가 아니니까. 그 행복감마저도 여전히 내 사고의 틀로서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요 틀거리, 사고의 틀, 형식의 틀, 이 틀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형식의 사고의 마음의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에도 가서 음악회도 가고 미술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참선이 있어야 돼. 명상이 있어야 돼. 경전 보고 명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틀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볼 만하면 엑스레이로 보고 3차원 홀로그램으로 볼 만하면 홀로그램으로 보고 그냥 카메라로 보면 그냥 카메라로 보고 그렇게 하면 그때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고를 없애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